네, 안녕하세요. 외국어에 미친 자 책 쓰는 용쌤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습관이 있으신가요? 좋은 습관뿐만 아니라 나쁜 습관들도 있겠죠. 근데 그 전에 하나의 좀 강력한 전제를 깔고 시작할게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에 대한 작용 기전은 매우 과학적이라는 것입니다. 먹는 만큼 살이 찌고, 안 먹으면 빠지고, 쓰면 소비하고, 안 쓰면 축적되고, 유지한 만큼 오래가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가 되는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이 모든 부분은 습관이라는 카테고리를 벗어나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다양한 외국어에 대한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은 외국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습관이란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려고 해요. 바로 금주와 금연이죠. 이제 제가 금주를 한 지는 1년이 좀 넘었고 금연을 한 지는 5년이 넘었어요.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금연과 금주는 참는 거라고. 근데 정말 그럴까요? 만약 아무 계획 없이 하려는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습관화하는 작업은 절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하지 않는 게 더 편해요. 제가 맨 처음 금연을 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 특별할 건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턴가 좀 기계적으로 담배를 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 흡연으로 인해서 뭐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한다는 등 뭐 그런 계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충 시간대를 나눠봤어요. 출퇴근 시간대에는 제가 두세 대 정도는 꼭 피우더라고요. 혹시나 뭐 평일에 지인들과 술자리가 있을 때는 뭐 담배 피우는 걸 참기가 매우 어려웠지만 선택적이 아닌 그리고 반드시 피는 그 의무적인 시간대의 흡연은 하지 않기로 다짐을 했죠. 그러니까 벌써 하루에 피는 담배 계피의 수가 3분의 1이나 줄었고요. 그리고 한 2, 3개월쯤 지났으려나? 그때부터는 술자리에서도 뭐 펴도 그만, 안 펴도 그만 이런 식으로 흡연 패턴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6개월 이후부터는 담배 자체를 구입하지 않았고 술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안 피게 되었습니다. 그게 반년을 지나 1년을 지나고 지금까지 5년을 넘어가고 있으니 많이 뿌듯하죠. 근데 그런 심리적인 요인들은 좀 상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뭐 사실 뭐 금연을 해서 뭐 좋다라는 점 가장 큰 부분이랄까? 그냥 담배를 피웠을 때 그 뭐랄까 좀 띵한 느낌? 좀 각성된다는 기분? 흡연을 하던 때는 뭐 조금이라도 좀 이게 멍한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적인 부분들이 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들에 대한 집중력도 높아지고 더불어서 효율도 굉장히 좋아졌죠. 좀 부수적인 것들을 덧붙이자면 일단 옷이나 방 등등에서 담배 냄새가 나지 않았고 뭐 당연히 뭐 담배를 구매하지 않으니까 뭐 돈도 굳었고 뭐 어쨌든 이래저래 해서 저의 자기 관리 습관화는 좀 흡연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금주인데 사실 6개월에 한 번 정도 캔맥주 가장 작은 사이즈 있잖아요. 그거 하나 정도 마시는 것조차 허용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완벽한 금주라고 할 수 없겠지만은 좀 합리화를 하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맥주를 찾아 마셨다기보다는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또 가능한 술에 대한 제한은 거부하지만 좀 술자리의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좀 부득이하게 마시게 된 음주라는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저는 주 6일 정도 술을 마실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고 음주 또한 좋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술을 마신 다음 날은 뭐 크든 적든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보다 컨디션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일이나
공부를 비롯해서 저의 일상생활에 대한 민감도가 많이 높아졌고, 처음에는 술을 끊는다라기보다는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흡연이든 음주든 우리 일상생활의 하나이자 작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것들을 대체할 만한 다른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의 경우에는 외국어 공부였어요. 당시 7일 중 평균 2회에서 3회 정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과외를 받든 뭐 혼자서 공부를 하든 했었는데, 그렇게 다른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음주에 대한 유혹도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반면에 뭐 관계가 소원해지는 인간관계도 있었죠. 하지만 30대가 넘어가고 보니까 분명히 어떤 선택이 저에게 더 득이 되는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냥 음주에 대한 횟수가 줄어드는 시기에도 절대 난 술을 끊겠다, 굳은 다짐 같은 거 전혀 없었어요. 뭐 당연히 그렇게 절제를 하는 기간에도 술을 마실 자리가 있었으면 이전처럼 많이 마셨고, 대신에 다음날에 좀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공부를 하든 뭐 개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술을 안 마셔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혼자서 치맥을 할 때였어요. 평소 맥주는 거의 무한대로 마셨기 때문에 그 적정량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치킨과 먹을 때 언제나 시켜 먹던 1000cc짜리 맥주 2개를 남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그냥 배도 불렀고 그냥 별로 다 마시고 싶지 않다, 뭐 대충 이런 느낌.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맥주 1000cc짜리 하나로 줄었고, 그 다음에는 캔맥주 중 가장 큰 사이즈인 600cc, 그리고 캔맥주 중 가장 작은 사이즈인 크기로, 그리고 탄산음료로, 최종적으로는 탄산음료도 마시지 않게 되었어요. 근데 금주의 경우는 금연과는 반대로 인간관계에 좀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 적응 기간이 금연에 비해서는 좀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근데 이쯤 되면 분명히 어떤 분은 금연과 금주를 하면서 좋은 건 알겠지만 그게 행복한 삶이냐고 묻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이러한 질문에 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린다면, 두 개의 선택지 중에서 얻는 것이 더 큰 것이 있다면은 그건 그냥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잘 바꾸지 못하는 것은 그 변화에 대한 보상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습관화에 대한 작업은 매우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제 지인에게 이러한 점들에 대해 어떤 중요성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지인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었으면은 진작에 했을 거라고. 건강상의 이유라면서 연초를 전자담배로 바꾸고 소주를 막걸리로 바꾸고,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항상 주장합니다. 본인이 즐겁다면 그 무엇을 해도 된다고. 하지만 자신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 부분은 절대 타협의 영역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 습관화의 마지막, 그 최종 단계는 식단 관리였습니다. 일반 TV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뭐 헬스 트레이너, 의사들이 말을 해주지만 정작 그 핵심은 짚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어에 미친 자, 책 쓰는 용쌤이었습니다.